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 2023년 6월 7일이고요. 테슬라 주가는 어젯밤에 221달러로 마감을 했죠. 지금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다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평균 단가가 대부분 다 200에서 한 250? 이 정도에 형성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점인 100달러 근처까지 갔을 때는 와, 내가 투자하고 50% 이상의 손실이야? 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렇게 1월 달에 103을 찍고 불과 5, 6개월 만에 거의 100%가 넘게 상승한 거네요. 100달러가 200달러가 넘었으니까. 이렇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죠. 심지어 2023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수많은 뉴스를 기반으로 주식을 해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알려드리는 여러 전문가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빠질 거다. 아직 금리가 인하하지 않았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투자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하고 있다가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2022년 연말에 2023년 경기 침체하고 상관없이 주가는 오를 겁니다라는 영상이 있죠. 주식을요, 금리를 보고 그리고 CPI 지수, PPI 지수, 시장을 보고, 매크로를 보고, 이런 환경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주식에 대한, 투자 철학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는 기업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이 위대한 기업을 찾았으면 10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번 1, 4분기에, 2, 4분기에, 정치적인 발표, 그다음에 시장 경제 상황,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테슬라를 믿고 지금 절대 매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맞아, 내 판단이 맞았어 하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 차트를 보면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마지막 마감할 때는 올라가잖아요. 2022년도에 매일매일 하루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주가가 1년 내내 폭락하는 시기에는요, 처음에 장이 시작을 할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희망을 좀 안겨주고 마지막에 장이 마감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23년 올해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처음에는 주가가 항상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이 마감할 때는 항상 상승하면서 끝나는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위대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전저점을 훨씬 더 상회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기도 했죠.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이게 1일자, 5일자, 한 달째, 6개월째 이렇게 본들 이 다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5년. 그러면 2018년 6월 8일,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21달러였고, 오늘 현재 5년이 지난 지금 221달러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10배가 오른 거네요. 다른 데는 어떨까요? 요즘 엔비디아 너무 핫하죠? 엔비디아 주가. 이게 6개월 동안 거의 2배가 넘게 상승을 했죠. 5년을 한번 볼까요? 5년 전 엔비디아 주가는 65달러였으니까 한 6배가 넘게 상승을 했네요. 애플 주가. 애플 5년 전 47달러에서 지금 179,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스타벅스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 주가. 스타벅스 주가 5년 전 56달러에서 98달러, 2배가 좀 안 되게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5년 전 48,000원에서 지금 71,000원. 마지막으로 카카오 하나 보겠습니다. 카카오 5년 전 22,000원에서 지금 57,400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한번 엑셀로 정리해 봤어요.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지금 이 차트를 본 거잖아요. 요거를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나라 기업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방금 보신 것처럼 테슬라는 5년 전에 21달러에서 지금 221달러가 됐으니까 952%가 상승한 겁니다. 900% 상승했으면 10배예요. 그 100% 상승했으면 2배잖아요. 그것처럼 900%가 상승했으면 9배가 아니라 10배입니다. 엔비디아는 5년 전보다 494%, 애플은 281%, 마이크로소프트 230, 구글은 127, 스타벅스 75%, 아마존 50%, 나이키 43%, 카카오 154%, 삼성전자 43%, 네이버 46%.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주식을 이걸로 보세요. 숫자로. 주식 숫자로 21달러에서 221달러가 됐으니까 많이 올랐구나. 이거를 누군가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요, 이거를 봅니다. 성장률로요. 그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피디님, 우리가 그 아이의 성장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9살 때 1년 동안 키가 3cm가 자랐어. 10살 때도 3cm가 자랐어. 네. 근데 어떤 아이는 9살 때 8cm가 자랐어. 10살 때 8cm가 자랐어. 그럼 이 두 아이의 DNA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3cm가 평균 자라는 아이하고 8cm가 평균 자라는 아이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얘보다 8cm나 더 컸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아이는 키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죠. 성장률이 빠른 아이는 그만큼 내년에도 더 많이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 아이의 키가 170이 됐으니까 무슨 초등학생이 170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좀 내려가겠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아이의 키를 숫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장률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년 8cm씩 자라는 아이는 얘는 나중에 커서 농구선수 시켜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기업도요, 이 220, 21에서 220, 10배가 올랐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성장률로 오른다고 한다 그러면 테슬라하고 나이키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이키가 74에서 106으로 43%가 올랐고 테슬라는 21에서 221로 952%가 올랐으니까 내년에는 나이키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이키라는 회사 제조업의 평균 성장률이 여러 번 머릿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에 있는 기업들은 이 제조업에 있는 기업하고 성장률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 성장률을 우리는 자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슬라하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만 비교를 해도 구글하고 테슬라는 구글이 127%가 올랐을 때 테슬라가 952%가 올랐다. 한마디로 이 기업 가치가 5년 동안 10배가 성장한 곳이구나. 그리고 5년 동안 기업 가치가 2배가 성장한 곳이구나. 그럼 앞으로의 5년 뒤는 이 두 기업들이 얼마나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성장을 할까요?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의구심이 있는 거지. 그건 최근 5년 동안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5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 그 전 5년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또 한번 그 전 5년을 보는 겁니다. 테슬라는 2018년 6월 달에 21달러였으니까 여기가 21달러겠죠. 그럼 그 5년 전에 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65달러였고 그 5년 전에 4달러. 이렇게 한번 전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테슬라는 2013년 대비 18년에 209%로 3배가 올랐고 엔비디아는 4달러에서 65달러로 18배가 올랐습니다. 애플은 16에서 47로 196% 올랐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기가 막히게 13년에서 18년의 뭔가 평균 성장률의 차이하고 18년에서 23년의 5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의 차이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비슷하죠. 이게 바로 어떤 카테고리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성장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매년 8cm씩 크는 아이는 그 다음에도 키가 훨씬 더 많이 클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사업군에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같은 5년을 쪼개도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냐. 13년에서 18년까지 209%, 196%, 189% 올랐는데 그 후 5년에는 952, 281, 230으로 그 전에 5년보다도 더 크게 성장률이 높아졌어요. 그 말은 여기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기업 가치가, 기업 성장률이 더 높게 기대되는 기업일 수 있다. 엔비디아, 10년 전으로 본다 그러면 4달러에서 386달러니까 100배가 상승을 했죠. 근데 엔비디아의 상승률은 13년도에서 18년도 이때 5년 동안이 1700%가 상승했을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5년 494%도 엄청난 성장률인 건 맞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전체 10년을 본다 그러면 과거 최초 5년하고 그 후
5년하고는 성장률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럼 앞으로의 5년 뒤를 본다 그러면 어떨까? 이때 더 높은 성장률을 올렸던 곳이 앞으로 5년 뒤 2028년을 내다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나이키나 스타벅스, 삼성전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성장률 막 1000% 가깝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에 우리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한다면 투자해야 될 이유들을 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만큼 작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변동성을 극복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강할 것이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변동성을 이루어내면서 더 높은 성장률을 만들어 가겠죠. 여기 오른쪽에 하나 넣어놨는데 서울 아파트 2018년도에 23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35억이에요. 서울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고 최근 5년간 52%가 올랐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전에 5년 2013년에서 18년까지는 같은 아파트가 12억에서 23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5년간 100%가 올랐고 최근 5년간은 52%가 오른 거예요. PD님, 52% 5년 동안 올랐으면은 많이 오른 겁니까? 적게 오른 겁니까? 많이 오른 겁니다.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방금 이 시트에서 지금 23억이잖아요. 23억이 5년 동안 35억이 됐죠. 그러면 53%가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1년으로 쪼개보니까 매년 9%씩 상승을 적용했을 때 1년 뒤에 여기에서 9% 오르는 거예요. 9% 오르면 25억이 되고 9% 오르면 27억, 29억, 32억, 35억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평균 성장률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 7%에서 9% 정도 보면 됩니다. 우리가 23억에서 35억이 됐다 그러면 와 12억이나 올랐구나. 역시 아파트가 답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평균 성장률로 한다 그러면 9%가 오른 겁니다. 그거의 합을 해보니까 52%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9%도 대단한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위대한 기업들은 성장률을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동성을 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기 전에 한번 이거 보시죠. 오늘 현재 테슬라 주가가 221달러예요. 그리고 2021년 11월 4일 정고점 이때가 414달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2020년도 빠르면 2020년도 늦으면 21년도쯤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20년도 빠르게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분할을 2번을 겪으셨을 거고 2021년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 분할을 한 번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 221달러 현재 이 상태에서 주식 분할이 2번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5분의 1, 한 번은 3분의 1. 그러면 2번을 겪기 전의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15대 1이 되겠죠. 주식 분할 2번을 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3,315달러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고점은 6,210달러가 되어 있는 게 맞겠죠. 이걸 가지고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만약에 진짜 주가가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가 3,315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무슨 회사 주식이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지금 221달러잖아요. 그럼 221달러 회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식 분할을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3,315면 안 사. 근데 221달러면 사. 이 심리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가요. 네. 그거를 지금 왜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 거고요. 2020년 2월 7일 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때예요. 2020년 2월 7일 49.87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에서는 49.87이고 주식 분할 2번을 하지 않았다면 748.96달러겠죠. 이거를 잠깐 이해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인들하고 이런 대화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너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뭐 할 거야? PD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서울에 아파트 살 겁니다. 서울에 아파트 살 거야. 한 20년 전에 샀으면 20년 전이면 서울 아파트 한 1억이면 살 수 있어요. 2000년도라면. 그럼 지금 1억짜리 아파트가 아까 본 것처럼 35억이 돼 있는 거네. 또 누군가는 한 2020년 아니면 IMF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거로 돌아가자마자 주식을 엄청 주식을 사겠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심지어 주가가 뭐 폭락을 했든 올랐든 그냥 한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다들 엄청난 수익을 거두잖아요. 이것처럼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3년 6월 7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26년 미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미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이 투자가 하는 이 과정을 이분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떨까? 야, 너희들 빨리 지금 테슬라 사나? 너희들 빨리 지금 서울 아파트 사나? 서울 아파트 곧 60억 돼. 70억 돼. 테슬라 지금 곧 2,000달러 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 투자자라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2026년 테슬라의 주가는 2,000달러가 될 것이다. FSD가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될 수만 있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3년 뒤에 2,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 테슬라 투자자 중에 누군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아, 설마. 내가 물론 테슬라 주식 갖고는 있지만, 아, 설마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야, 저러면 뭐 다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되지. 또 누군가는 정말 그 캐시우드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번에는 과거로 가는 거예요. 3년 전으로 간다. 3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우린 지금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폭락에, 그 인플레이션 폭락에,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은행 위기 폭락에 뭐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었지만 3년 전에 비해서 주식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2020년 6월 7일, 2020년 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 영상이 2020년 2월 10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3년하고도 4개월 전이에요. 이때 당시에 투자를 하고 이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다들 너무 궁금해 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뒤, 5년 뒤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지만 워낙 유명한 유튜버기도 하고 구독자가 뭐 200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웬만하면 다 누구 영상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취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괜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튜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유튜버 나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유튜버들의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인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공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립을 정말 잘 지켜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겠죠. 그 중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다는 다르죠. 인생은 실전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테슬라라는 위대한 기업을 찾았으니까 장기 투자로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은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개인적인 주관하고는 분명히 전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방향성이 있지만 이 채널에서는 구독자들을 위해서 예능감을 담아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과 캐릭터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이 유튜브 채널하고는 저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지금 제가 왜 보려고 하냐. 2020년 2월 7일 날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다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제목부터가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폭주하는 테슬라. 제목을 보면 테슬라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나 보다 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1월 3일 날 10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5개월 만에 2배가 넘게 오른 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폭등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우리는 3년을
3년의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이 영상을 기준으로는 미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형들 꽤 계실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 사려고 밤잠 설치는 한국 투자자들. 아, 대단하다. 역시 형들이야. 역시 형들. 테슬라 주식 사려고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대단하다. 2020년 2월 6일인데. 근데 여기 오른쪽 보면은 테슬라 거의 코인급인데, 이 코인급이라는 말에서 숨어있는 뉘앙스라는 게 있죠. 거의 도박을 하고 있다는, 도박을 하는 주식이다라고 이분은 보고 있는 거고, 또 이분은 테슬라를 샀어야 했었어. 이거 영원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겠죠. 자,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인기가 미쳤죠. 주가가 올해 들어 2배 급등했다는데 이 올해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2월 6일인데 올해 지금 이 영상은 2020년 2월 10일 날 올라간 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2020년 2월 6일에 뉴스를 발췌해 온 게겠죠. 그걸 계속 지금 유념하면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가 2020년이에요. 지금 37일 지났죠? 37일 지났는데 2배 올랐어요. 야, 37일 만에 저게 2배가 오를 수 있나? 자, 이게 왜 올라가게 됐는지가 오늘의 한 20분 정도 되는 메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뭐 많이 보던 그 주식 이렇게 올라갔다가 900불 찍고 지금 748불까지 약간 하락해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가 차트를 보잖아요. 그럼 주가가 폭등하면 우리의 시선에는 이 그래프가 늘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누가 봐도요, 이 그래프 상에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현혹하는 주가 그래프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항상 지금 날짜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게 꼭대기라고 느낌을 주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저 영상이 나간 날짜가 이날이에요. 2월 7일. 그럼 저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꼭대기인 건데 3년 뒤 미래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지금 고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때 지금 있는 저 사람들의 이때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사람들이고요. 이거를 또 우리나라 신문 말고 제가 외국 신문을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었구나. 테슬라 스톡이 테슬라 주식이 out of this world.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난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이 알았거든?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잠깐만. 야, 미국에서도 이런 표현 쓰는구나. 저 세상 주식이란 거죠? 저 세상,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주식이 아니라는 거잖아. 아, 이게 글로벌한 표현이었네. 저 세상 주식. 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 세상 주식이 아니고 114%가 올랐다. 저 세상 주식이다. 아, 이거 글로벌 사람 똑같네 생각하는 거는. 얘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 얼마나 미친 듯이 올랐냐면 2017년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속도로. 37일 만에 100%가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속도로 빵이 아니라 잘 안 오르는 넷플릭스 하나 빼고 파그트. 여기 발음 이상하잖아. 넷플릭스를 빼면. N을 빼고 T가 들어간다는 건데 빵 대신에 파그트. 하여튼 뭐 그런 게 된답니다.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올랐냐? 물론 첫 번째 이런 희소식이 있었죠. 지난번에 전기차 얘기할 때 LG화학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건데 유럽이 전기차 지원을 굉장히 확대해서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부 전기차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물론 당연히 이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유고요. 멋진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전에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문제, 테슬라 회사의 가장 큰 문제, 항상 얘기했던 거. 사람들이 너희는 이래서 안 돼 이래. 그쵸? 생산량이 안 됐어요. 니들이 차가 아무리 멋있고 좋고 비싸고 떠나서 아니 꼴랑 뭐 10만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중요한 부분. 10만 대 팔고 꼴랑 20만 대 팔고 뭐 어쩌자고.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냐 지금. 목표가 50만 대인데 이거 거의 영원히 못 채울 기세였어요. 생산량이 안 되니까 니들이 아무리 뭐 훌륭한 차를 만들어도 뭐 애들 장난하는 거지. 그게 돈이 되겠냐. 이게 가장 큰 뉴스였는데 이런 거죠. 모델 3 생산량 우리가 50만 대를 달성할게요 라고 했었는데 2018년에 시점을 또 연기했다. 테슬라 모델 3의 꿈이, 그러니까 많이 판다는 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심지어 얘네는 주당 몇 대 나오는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놓고 봤어요. 기술을 떠나서 생산을 해본 경험이 없던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지금은 아니죠. 이게 과연 생산에서 효율성을 맞출 수 있을까? 너희들은 안 될 거야. 2018년만 해도 벌써 의문은 커져만 간다. 이런 기사들이 쭉쭉 나오고, 당시에 머스크 형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전기차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8년 제가 꼭 50만 대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됐죠. 초점은 사람들이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당 막 몇 개 봤는데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아니 뭐 전도 유망한 약속으로 투자자 눈을 멀게 하는 판촉하는 CEO
전도 유망한 약속으로 투자자의 눈을 멀게 하는 판촉 CEO. 우리가 그 작년 12월에 아주 많이 봤던 뉴스의 제목으로 많이 뽑아졌던 그런 내용들하고 흡사하죠.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EO 아니냐. 심지어 이 공매도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우리 짐 체이노스 형 죄송합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 형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웃는 거 상당히 죄송한데 테슬라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왜냐? 못 만드니까. 아니 뭐 20만 대 30만 대 만들어도 돈을 뭐를 하겠냐. 최대 장애물을 만나지도 못했다. 안 될 거야. 저게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들이 어떻게 뜨냐면은 시대의 사기꾼이다. 지금도 아직 이런 견해가 많아요. 가격을 떠나서. 왜냐? 희대의 사기꾼. 진짜 2020년도까지 많았고 저는 2021년까지도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서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고 있어요. 차마 자기들도 더 이상은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요, 사기꾼으로 일론 머스크를 몰아세웠습니다. 요즘 사기꾼이라는 단어 없어진 것 같죠? 을 떠나서. 왜냐? 15년간 흑자가 없어요. 그 몇 대 만들려고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아니 뭐 2017년까지 연말에 뭐 자율주행차가 미국을 누비게 하겠다 안 됐죠. 50만 대 안 됐죠. 그러니까 니네 망한 거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재무구조는 이미 불량 기업이다. 뭐 손실이 지금까지 합친 게 5조 원이다. 보면은 10년간 너희들이 만든 게 34만 대야. 10년간. 2018년 전에까지 현대차가 왜 우리 현대차를 넣지 여기다가 현대차가 1년 동안 생산한 게 788만 대야. 니들이 10년간 만든 게 현대차 1년에 5%요. 5%. 도대체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자동차 대수는 10년 동안 만든 게 34만 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테슬라가 2010년도에 연간 생산량 한 2,000대, 3,000대 수준에서 지금 그 수준에서 매년 5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성장률이고 그리고 그 성장률을 토대로 작년에 130만 대를 생산을 해낸 차. 그럼 지금 이게 아직도 현대차가 700만 대에 비해 테슬라가 130만 대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의 수준과 이 성장률이라면 조만간 테슬라는 현대차의 700만 대를 훨씬 앞지르고 이 성장률을 넣었을 때 2030년에 2천만 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이걸 알고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과 해석이 완전 달라지겠죠. 이거 뭐 택도 없으니까 답은 뭐다? 공매도다. 이거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머스크 형이 우리는 주당 5,000대 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7,000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게 머스크 형 트위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7,000대 했어요. 뿌이뿌이 하면서 세븐데이 일주일에 뿌이뿌이 테슬라 팀 사랑해요 뿌하고 앨런 머스크 형이 자기 트위터에 했는데 뭐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되는데 또 굳이 그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우리 포드 자동차 사장님이 이분입니다. 스티븐 암스트롱 형. 8임이 세신 스티븐 형인데요. 이 8임 센 형이 너희들은 7,000카를 7일에 했지 우리는 몇 회 했다? 포드는 4시간에 7,000대예요. 포드팀 사랑해요. 뿌잉뿌잉. 이거 굳이 거기다 또 그 뭐 잘했다고 하고 있네. 초를 치는. 아마 저 당시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막 캐캐캐 웃으면서 테슬라가 좀 조롱스러웠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얼마 전에 포드 CEO가 일론 머스크하고 직접 만나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그 기술력에 대한 위대함을 완전히 인정을 했고 포드 자동차마저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활용해서 충전을 하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잖아요. 이 3년 뒤에 우리의 미래, 고작 3년 뒤인 우리가 이거를 다 얼마나 지금 저 조롱들이 의미 없는 조롱인지를 우린 다 알고 있죠. 너희들이 생산을 못할 거야. 생산을 못할 거야. 테슬라 너희들 숫자가 안 돼.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야. 우리는 돼. 하고 답을 보여드렸던 게 있었죠.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제가 테슬라 방송할 때 테슬라가 우리의 정답은 이거야 라고 보여드렸던 게 좀 속상합니다. 테슬라 마감도 거지 같은 차인데 이제 슬슬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가지 좀 내줬으면 좋겠네. 여기 닉네임은 다 가려주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건 안 가려도 될 것 같은데 테슬라 마감도 거지 같은 차인데 저는 그래서 테슬라를 처음 투자할 때 위대하게 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완벽주의라는 게 뭘까? 정말 완성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상품을 출시하면요 늦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완성형의 차를 내보냈을 거예요. 그거를 비트로 생각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완벽주의에 가깝게 가다 보면요 시작을 못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차를 만드는 건 정말 집중을 하고, 차의 마감이 이 단차가 있는 것과 생명의 위협까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빠르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한 분이었다면 이렇게 테슬라를 평가절하하진 않겠죠. 라고 보여드렸던 게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기가팩토리. 이걸로 너희들의 생산 우려를 날려버리겠다. 조그만 공장 안 만들어. 크기가 기가. 정말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량에 대한 너희의 걱정, 의심을 날려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기가팩토리에 대한 자랑을 할 때 이거를 맨 앞에 내세웠어요. 매시브 스케일. 거대한 규모. 왕창 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5조 원을 넣어서 왕창 크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큰 거냐, 예전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보잉 747기가 9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대한 걸 만들어서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생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 안 됐죠. 저거 14년부터 계획 세워서 17년에 만들고 이미 완공이 됐는데, 그래도 2019년이 됐는데도 50만 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저 큰 걸 만들었는데 2020년에는 100만 대, 2019년 50만 대 그랬는데 이게 일단 안 됐어. 그러니까 생산량도 늘리지 못하고 니들이 뭐 되는 거냐?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온 거를 쭉 정리하면은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생산량이 전혀 2019년 4분기에도 미치지 못했고, 큰 자동차 제조사와 비교해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했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게 그 당시에 되게 유행이었어요.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까지 테슬라 공매도에 들어가는 게 유행처럼 들어가면서 유통 주식수의 공매도가 얼마가 들어갔냐? 29.84%. 테슬라 전체 유통 주식수의 30%가 공매도야. 올타임 하이입니다. 올타임 하이. 비중으로는 전 세계 주식 중에 뭐 조그만 거 빼고 유명한 주식 중에는 거의 압도적인 1등이고, 규모로 따지면 애플보다 작은데 애플은 테슬라에 비해서 거의 10배 큰 회사니까. 애플 같은 경우 특히 애플 공매도하고 다른 IT 기업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많아서 그렇지 애플만 일방적으로 공매도되는 경우 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가 1위죠. 전 세계 공매도 랭킹 1위예요. 1위. 2019년 5월 공매도 랭킹 1위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 너무 주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거에 비해서. 공매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이쪽 테슬라 공매도 외국이죠. 외국 분들이 아주 그냥 기가 엄청났어요. 이렇게 빠졌으니까. 350불 하던 게 200불까지 가면서 40% 정도 수익이 나면서 드디어 테슬라가 이때만 해도 뭐 망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까지만 드리면, 여기까지는 약간 옛날 뉴스고, 그런데 사실은 공매도 하시는 분들의 약간 그 뒤통수가 좀 간질간질한 뉴스가 뜨기 시작하는데, 어떤 뉴스가 떴냐 2019년에 요런 뉴스가 뜹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착공한다. 2019년 1월 뉴스죠. 자, 요때부터 마음에 조금 수량하면 중국인데 이쪽은 물량 승부하는데 이거 물량 때문에 골로 갔거든? 그때만 해도 에이 뭐 그래도 너희 뭐 미국에 만든 기가 팩토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게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중국이 원래 외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이 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중국 들어간 데들은 대부분 다 고생을 했어. 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사진이 나오는데 이 테슬라 형이, 야, 거기 리커창 형님하고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리커창 형이 이렇게 미소를 짓는 사진이 뜬단 말이지. 나 잠깐만, 중국에서 형이 왜 또 미소를 짓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뭐 썩소대지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게 미소를 아니 불안해지잖아. 이때부터 살짝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뉴스가 뜨죠. 리커창 형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나머지 머스크 형한테 중국의 영주권을 제안했다. 이 중국의 영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따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린카드죠. 뭐 이런 거예요. 중국인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굉장히 따기 힘든 카드인데 이걸 주겠다.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여기 나오죠. 머스크 형이 상하이 공장 건설을 글로벌사를 만들기에 너무 희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리커창 총리가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중국은 당신에게 중국 그린카드를 줄 수 있다. 자, 중국의 기가팩토리를 세웠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죠.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면 공장도 셧다운하고 기업도 나가야 돼. 우리나라 롯데 사건 다 기억하실 거고. 근데 왜 중국에 기가팩토리를 지었을까? 글로벌 공장은 중국이 최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왜 하필 중국인가? 너무 위험하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중국의 위험 요소를 모를까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가장 빠르게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인 위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왜 방금 이 총리는 왜 그린카드를 준다 그랬을까? 테슬라가 들어와서 차 많이 팔면 그린카드를 줄 만큼 대단한 일인가?
중국은요, 자동차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내연기관 차량은 어차피 시작을 안 할 거고, 후발주자니까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면 다 내연기관 차는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중국이 생각하는 우리가 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하고 선도 업체가 되려면 전기차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정책 중에 우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너네들 쓰지 마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요, 특허를 누구보다 많이 받는 회사인데 이 특허를 왜 받아내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특허를 받아내서 다른 기업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받잖아요. 테슬라는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가 빠르게 전기차화 돼서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지만 우리 지구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빠르게 전 세계 차량이 전기차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선두 업체인 테슬라의 기술을 중국에 전수를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BYD다, 그다음에 니오다, 중국 전기차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기술들을 테슬라를 통해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도 물론 그 회사들하고 차에서는 경쟁을 하지만 우리 기술을 중국의 어떤 차가 빼갔다라고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애플하고 삼성하고 특허 문제로 소송 들어갔다더라. 삼성의 기술력을 삼성에 있는 직원이 중국으로 빼돌렸다더라. 이런 뉴스 많이 봤죠. 근데 테슬라의 기술력을 중국에 어떤 식으로 빼갔다더라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냥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생산에 대한 기술은요,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분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으셨죠? 네. 하지만 듣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슈퍼차저도 다 오픈하고. 다 오픈, 모든 걸 다 기술을 오픈하는 거예요. 정말 프로들은 다 알려주는 거야. 어차피 못 따라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시장을 중국을 기반으로 같이 시장을 빠르게 확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구로의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테슬라는 너무나 서로 좋은 시기에 만났던 겁니다. 상당히 잠깐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딱 기다리자라고 굳은 결의의 약속을 했지만은 요거를 넘어가는 순간에 자, 그때부터는 약속이고 뭐고 없죠. 형 뭐 약속했잖아, 뭐 그런 게 어딨어. 대탈출이죠, 대탈출. 그 정도면은 사실 손절이죠, 손절. 저는 옛날에 요것도 어느 정도 손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버틴 거고, 손절이 있긴 있었겠죠. 공매도 손절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게 롱이 뭐냐면은 매수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들고 있는, 좀 속된 말로 존버했을 때 어쨌건 돈은 뭐 버는 회사니까 존버하면은 가격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에 따라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쇼 포지션이잖아요. 매도 포지션, 공매도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돈을 벌면은 영원히 안 오는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불리한 입장이야. 시간이 내 편이 아니거든. 이 회사가 돈을 만약에 번다면, 못 번다는 가정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거긴 한데, 게다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이 테슬라의 주주들이 아까 보셨지만은 그 20 몇 % 빼고 나머지가 전부 기관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롱으로 버틴다. 이 주식이 언젠가 올라가니까 조금만 참고 버텨주세요. 손실이 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숏을 들고 있어. 매도 포지션, 공매도를 들고 있는데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자기 쩐주한테 가서 여기 죄송한데 제가 그 테슬라 공매도를 들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뭐 발표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지만은 이거 곧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참아주세요. 그러면 이거 잘립니다. 자기 돈이 아니면 잘려요. 이거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되잖아. 이거는 단지 머릿속에 있는 내 뇌피셜이 테슬라가 빠진다는 거니까 나를 믿고 참아주세요라는 건데, 이게 롱에서는 가능해요. 주가가 올린다는 거에서 그 논리가. 왜냐하면 돈을 꾸준히 벌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돌아올 테니까 마이너스가 줄을 때까지 참아주세요. 그나마 뭐 이러면은 설득이 되는데, 테슬라 언젠간 빠져요. 왜? 그럼 내 생각이야. 그러면서 버텨달라 그러면 안 봐주죠. 쩐주가 돈을 빼요. 돈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딴 소리 해갖고 쩐주한테 가면은 잘리는 거죠. 저 잘린 사람 봤어요, 실제로. 씨알이 먹힐 리가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쩐주가. 아니, 내 돈으로 돈을 벌랬지 왜 테슬라 공매도를 때려놨냐고. 롱을 잡아야지, 이놈아. 사장님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차트 보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차트 보이지? 자,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 야,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식운용팀 들어와봐. 주식운용팀장. 야, 돈 좀 벌고 있겠지? 야, 테슬라가 요즘에 이렇게 오른다는데 우리 테슬라 몇 주 갖고 있나? 그러면
그럼 죄송한데 저희가 마이너스 5만 주 들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때문에 우리 팀이 개작살 났는데요. 이러면은 잘리는 거예요. 언제나 얘기했지만은 윗분들은 주식이 오르면 주식운용팀은 돈을 벌어야지. 주식이 올랐는데 팀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뿌 언젠가 테슬라가 빠져요. 마이너스 주를 들고 있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바로 쇼커버가.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물론 요즘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플랫폼 기업들은 그 생태계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요로 전 세계를 수요화시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적이 있긴 한데 테슬라 같은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제 마음속에 있는 상상이죠.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공매도 쇼커버가 위로 나오면서 이게 900불을 찍었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 900불을 찍고 다시 빠진 거죠. 와 이게 참 상전 벽해할 일인데 왜냐 불과 1년 한 3개월 전에 머스크 형은 테슬라 상장 폐지를 고려했어요. 너무 싫은 거야. 뭐가? 자꾸 누가 공매도를 쳐. 내 주식을 계속 때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져. 계속 빠지니까 주주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자꾸 주가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 했다가 결국 못했죠. 뭐 경고 먹고 뭐 미국 증권위원회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에 있는 게 2017년에 옛날에 보여드렸던 머스크 형의 트위터인데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은 공매도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도 기관이죠 사실. 개인이 아니에요 보통.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너희들 봐라. 쇼빌 너희들 쏘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너희 마을에는 스톰 위에도 비가 온다 이놈들아 주가 올랐네 메롱 이렇게 놀리는 거거든요. 2017년에 이런 걸로 놀리고 2018년에는 이렇게 놀렸는데도 얘들이 공매도를 막 때려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이건 거의 원한이라고 봐야 되는데 딱 기다려라. 뭐라 그랬냐면은 쇼번 너희 쏘치는 사람들이 번 오브 더 센츄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냐 화영 불타오를 날이 커밍 순 곧 올 것이다. 이 새끼들 이빨 꽉 깨물어라. 쇼번의 센츄리가 올 거다. 왔다는 게 아니죠. 올 거다. 커밍 순 할 거다. 그다음에 플레임 스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화염방사기죠. 화염방사기라고 맞지 이거. 하여튼 불 쏘는 걸로 너희들을 모두 다 그 이렇게 할 날이 곧 온다. 인타임 할 거다. 딱 기다려라는 걸 언제 얘기했냐면 2018년 3월 4일 날 얘기했어요. 항상 일론 머스크가 어떤 트위터라던가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내면 2018년이잖아요. 최소한 2년 뒤에 현실이 됩니다. 2018년에 저렇게 하고 2019년까지 사람들이 조롱을 했겠죠. 근데 2020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불을 쐈죠. 지금도 일론 머스크가 FSD의 완성과 함께 로보택시를 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캐시우드는 2026년 정도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2,000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2,000가 되려면 차를 더 많이 팔아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FSD가 완성이 되고 로보택시가 등장을 해야 가능한 가격일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 로보택시가 곧 출시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늘 날짜는 2023년도입니다. 이거지. 딱 기다려라. 진짜 해서 뉴스가 어떻게 났냐면 자 이건 제가 는 거고요. 저 위에 있는 건 진짜 기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경고를 한 지 18months 레이러. 한마디로 1년 반 뒤에 진짜 이게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어 이거 쏜데 왜 파이어 스로우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여기서 그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요건 제가 붙인 거죠. 여기까지만 와서 파이어를 당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18개월 뒤 2019년 10월인데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진짜 왔어요. 아 저게 930불 뭐 940불을 찍었으니까 여기 300불 언저리에서 쫓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900불이 갔으면 이게 얼마가 터진 거야? 상상하기 힘들게 터졌어요. 전체에 들어간 돈의 2배가 터져. 2배가. 300불에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준 거니까 300불에 팔고 900불에 다시 산 거니까 한 주당 600불이 터졌어요. 600불이. 2배가 터진 거예요. 2배가. 자기가 넣은 금액의 2배가. 보통 롱이면은 100배가 터지는데 만약 저기까지 버텼으면 2배가 터지기 때문에 와 이거 화염방사 당했죠.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머스크 형은 이것 때문에 예전에 나왔지만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엄청 싸웠어요. 너희들은 쟤네들을 비호하는 거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저 형이 그렇게 싫어하고 숏하지 마라. 내 거 공매도 치지 마라. 그렇게 싫어했는데 실제로는 저 형들 때문에 지금 머스크 형이 지금 대박이 나졌습니다. 저 형들 때문에. 저기 아니었어요. 저기 친구였지 친구. 아 나 이 머스크 형 그걸 모르셨어. 그분들은 형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알고 보니 친구였어요. My friend. 시청이 1,000억 달러. 지금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은 상상을 초월할 대박이 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머스크 형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냐. 이 형이 이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톡옵션이 있어요.
스톡 옵션이 있다고? 스톡 옵션 있는 주식이 300불 하던 게 900불이 갔잖아. 스톡 옵션이 1, 2원 있는 게 아닐 텐데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가장 내려갔을 땐 200불이었는데 200불에서 900불이면은 350%가 났잖아. 4배. 물론 조건이 있어. 근데 조건이 지금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형들 덕분에.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만족을 하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뭐 올해만 뭐 5천억인가 그렇고 앞으로 10년간 상승세가 된다면은 550달러, 60조. 지금 이미 머스크 형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부자죠. 한 40조 부자 아닐까? 4, 50조 부자일 것 같아. 4, 50조 부자입니까? 이 시기에 4, 50조 정도 부자의 뭐 세계 1위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에 있는 우리는 300조가 넘어간 자산가라는 걸 알고 있죠. 이미 저 때보다도 5배가 넘는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다가 스톡 옵션으로만 60조를 더 받고 거기에 자기 주가 오른 게 있을 테니까 세계 주식 부자 넘버1이 될 수 있어. 자, 이 정도면 친구지. 이 정도면 친구야. 지금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워낙 크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도요타에 의해서 세계 랭킹 2위 자동차 기업은 이미 옛날에 됐고요. 1348억 달러니까 160조 원. 와, 이건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 거의 3배입니다. 삼성전자 절반? 이 정도면 뭐 알고 보니 친구였다. 적이었지만 이렇게 치고 우리 편이 된 거죠. 자, 그런 근데 여기에서 이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도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2위에 올라와 있는 게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뭐 고작 50만 대도 생산 못하는 애가 지금 도요타가 1000만 대를 생산을 하고 그 나머지 회사들 뭐 700만 대, 800만 대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2위까지 올라가 있어? 거품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설왕설래가 많죠. 사람들이 이걸 다 안단 말이야. 이걸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다 왔다 그러면 여기 지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년 뒤 주가 7,000달러.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지금 5년 뒤 주가 7,000달러.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그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이 방송 당시에 700달러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면 아크 인베스트 캐시우드겠죠. 캐시우드가 7,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미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는 테슬라가 700달러인데 이 당시에 여기에서 5년 뒤면은 2025년이잖아요. 7,000달러 또다시 10배가 상승한다? 막 가자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700이거든요. 원래 이래요. 원래 항상 주가에 뭐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하면은 이런 슈네르바가 등장을 합니다. 슈네르바. 여기에 이렇게 댓글로 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테슬라를 차 회사로 보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미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고 이렇게 같은 상황에 있지만 같은 해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죠. 항상 등장을 해요. 저는 7만 달러도 부를 수 있습니다. 7만 달러도 부를 수 있다라는 말은 700달러가 현재인데 7,000달러를 얘기하는 아크 인베스트를 조금만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죠. 5년 뒤 7,000달러면 지금의 10배잖아. 뭐 가능한 얘기죠. 10년에 1조 달러 매출을 올릴 잠재력이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너무 그래도 5년에 10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5년에 1000%가 오르려면 1년에 200%씩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5년에 10배가 오르려면 1년에 200%씩이라고 계산하는 거는 복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계산법이죠. 1년에 200%씩 오르면 7,000달러가 아니라 17만 달러가 돼야 되죠. 제가 아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23억에서 35억이 되는 12억이나 올랐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9%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매년 60%씩만 올라도 700달러가 5년 뒤에는 7,340달러가 되겠네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봤더니 역시 그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야, 자기가 들고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내가 이 주식을 160만 주가 있으면 나는 7만 달러 얘기한다. 7만 달러. 이걸 왜 여기에 물어보는 거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 3억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억 갑니다. 3천만 원 말고 뭐 어때? 지르는 거지. 내 거면은. 저런 소리를 하니까 또 누구는 테슬라 주가 7,000달러 가면 나는 은퇴하겠다 이 자식아. 7,000달러 가서 꼭 은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은퇴하면 좋잖아요. 놀러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무슨 리서치는 지금 이미 주식이 아니다. 디스월드. 이래서 제가 서두에 이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뭐 시트론 리서치는 월가의 새로운 카지노라고 비꼬았다.
테슬라는 카지노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다 보면 와, 아까 그래프에서도 항상 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래프들을 보고 있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카지노라고 비꼬으면 그리고 또 댓글에서도 누군가가 테슬라는 코인과다라고 한다는 것들 모든 게 다 이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게 자꾸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하하호 웃으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아 그래 이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 지금 퍼라 그래서 PER이 77배에 달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테슬라를 카지노라 그러고 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PER은 한 10에서 한 15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77배에 달한다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주식이네. 자꾸 이렇게 내가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정보들이 머리에 담기니까 더 부정적이 되고 위험한 주식이구나 라는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PS 생산량 이런 거는 머릿속에 없고 이게 뭐 맨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도 막 이랬듯이 뭐 이런 건 머릿속에 떠났고 새로운 카지노가 열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또 미래에 대한 걸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아주 많아요. 요즘에 정말 많아요. 별별 소리가 다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시가총액이 2조 달러! 2조 달러면은 2258조면 삼성전자의 7배입니다. 애플 1개 반,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이 정도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대충 말하는 것 같아요. 뭐 들고 계시겠지. 우리 배론 형 제가 뭐라고 할까? 시가총액이 2조 달러의 그 기업 가치가 수렴하는 것과 그리고 2조 달러가 됐을 때 삼성전자보다 7배나 더 크다. 그리고 애플보다 더 크다. 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좀 너무 비싼 주식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자꾸 담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테슬라 외에 다른 이야기하고 영상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유튜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예요. 절대 이 유튜버가 주가를 예측을 하겠다 그런 채널이 아닌 거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3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갔다 왔다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한 거고요. 아까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 주가는 5년 뒤에 7,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2025년도에 7,000달러가 간다. 이때 당시에 있는 분들은 테슬라 주가가 주식 분할 전으로 가정했을 때 700달러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또 10배가 오른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날짜 2023년 6월 7일의 테슬라 주가죠. 221달러. 그리고 정고점이 414달러였죠. 그런데 지금 저희 영상은 2020년 2월 7일이니까 그때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 그 사이에 주식 분할이 2번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5대1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3대1이 있었죠. 그럼 5대1을 한 번 하고 3대1을 한 번 했으니까 결국은 총 15대1을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21달러가 2번의 주식 분할을 안 했다면 반대로 15배가 되어 있겠죠. 주식 가격만 놓고 보면. 그럼 이 221달러는 오늘 현재 주식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3,315달러인 거고요. 정고점인 414달러는 6,210달러인 거예요. 저 영상에서 나오는 이 날짜의 기준에 748달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저 과거 사람들이 오늘을 보면 3,315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 사람들이 오늘을 보면 지금 6,210달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영상에서 캐시우드가 말한 2025년까지 7,0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분위기가 조롱을 하고 있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7,000달러에서 800달러 모자란 6,200까지 2025년도도 아니고요. 2021년도 11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가 현재 221달러인데 정고점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 이미 했고 애플도 이미 했고 테슬라 이 정고점 언제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정고점에서 450달러쯤 되면 주식 분할 정가격으로 쳤을 때는 7,000달러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캐시우드가 말한 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과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겠죠. 여러분과 저는 저 사람들에게는 미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
캐시우드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로보택시와 FSD로 인해서 2026년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2,000가 될 것이다. 또 지금 700에서 7,000이라고 했는 사람이 200에서 지금 3년 뒤에는 $2,000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진지하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 전에 그 $2,000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한 2, 3주 전에 났을 때는 되면 좋겠는데 진짜 될까? 뭐 이런 물음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3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갔다 와서 캐시우드가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미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2027년도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답을 알고 있겠죠. 그 답이 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 매일매일 오전 11시만 되면 이 커뮤니티에 지금 이 커뮤니티 글 다 보고 계시죠? 날마다 테슬라 뉴스 위드 강다현은 뭐냐면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는 다마고치 강다현님 아실 거예요. 다현님이 매일매일 트위터에서 테슬라의 진짜 뉴스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데만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한 3시간 걸린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있고 트위터 소식도 있고요. 여기에 중간에 보면 주가 비교를 항상 놓고 있어요. 오늘 현재 $221잖아요. 3년 전에는 $59였고요. 5년 전에는 $21였고 10년 전에는 $6였고 2010년에는 $1였어요. 이거를 왜 올리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세요. 2013년에 제가 지인을 만나서 테슬라를 투자를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거 3년 전에 $1였는데 지금 2013년에 $6야. 3년 동안 6배나 오른 거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그 고점에서.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어떤 지인에게 말합니다. 테슬라 정말 미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인이 그래요. 아니 그거 2013년에 $6였고요. 지금 5년 만에 $21가 돼서 거의 3, 4배가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또 세월이 흘러요. 2020년이 돼서 지금 테슬라가 $59다. 투자하시는 거 어떠냐? 2년 만에 지금 2배가 넘게 오른 거 지금 그거 고점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 주식이요. 2010년도부터 10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 10년마다 경제에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소식도 못 들었어요. 지금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곧 폭락 와요. 근데 이것도 지금 2배가 올랐고 지금 투자하면 위험해요. 2023년 오늘 $221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테슬라 주식을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020년도에 $59였던 게 지금 3년 만에 4배나 올랐다. 어떻게 이거 들어가냐? 방금 영상에서 $700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올라서 $700죠. 그리고 5년 뒤에 10배가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3년 뒤에 있는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2023년 1월 달에 103을 찍고 약 120%가 올랐어요. 그리고 정고점을 언젠가는 탈환을 할 거고 그리고 $2,000까지 갈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이 테슬라를 믿고 가고 있는 장기 투자에서 하루하루 경기 지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지 금리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뉴스와 정보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오고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 10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래에서 과거를 한번 갔다 와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진짜 위대한 기업이라고 내가 확신을 한다면 오늘의 $220의 이 주가 정말 얼마나 저렴한 주가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이 장기 투자, 테슬라라는 위대한 기업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 2030년까지 한번 즐겁게 유튜브로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박 대표가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